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에 새 정부가 말하는 탈플라스틱이란 무엇인지 주요 내용 짚어보고요. 탈플라스틱 이행 방안으로 떠오르는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전 정부 때부터 갈팡질팡 자리를 못 잡아온 이 친환경 정책이 앞으로 어째좀 자리를 잡아야 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입니다. 예, 대표님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발표된 내용만 보시면요.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해서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제품의 포장재가 많이 쓰이는데 그런 포장재가 필요 없는 소위 말하는 알맹상점 같은 제로 웨이트 샵을 국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해서 순환 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좀 육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별로 좀 고쳐 쓸 수 있는 게 잘 없는데 소비자들의 수익권을 보장해서 좀 자원순환 경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또 플라스틱 사용을 저감시키고 네. 재생원료, 재활용한 재료를 좀 확대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는데 또 구체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로드맵이 좀 나와봐야 정확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 좀 약간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탈플라스틱이 되려면 좀 생산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은 좀 빠져서 좀 대체 재료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이런 쪽에 좀 핵심이 있지 않나라고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넓게는 전 세계, 좁게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데이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200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2억 3,400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생산을 했었는데 얼마 전인 2020년도에는 4억 3,500만 톤으로 늘었고요. 현재 추세로 쭉 가게 되면 그 뒤 20년 후인 2040년도에는 무려 7억 3,600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생산해 사용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20년만 하더라도 하루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5,000톤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하루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국에서만 1억 14,000톤 정도까지 한 3배 정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세계적으로는 9%, 한국도 한 10몇 %밖에 안 되는데 또 문제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재활용을 하더라도 네. 오염 물질이 화학물질이 그대로 남아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돼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소각이나 내리 아니면 이게 땅에 안 묻히면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게 한 연간 한 2천만 ton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천, 바다, 토양, 공기까지도 이제 플라스틱이 오염이 되면서 이게 다른 동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몸속에도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와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을 생태계를 되게 위협하는 이런 상태라는 기사들이 매일매일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자, 이재명 정부의 이 탈플라스틱 정책 중에서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지도 짚어주신다면요. 예, 보증금 제도라는 건 원래 제품을 살 때 보증금 가격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지금 한국은 지금 소주, 맥주, 음료수병이 병에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걸 반납했을 때 정해진 보증금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투명 페트병이 보증금이 없다 그러면 사용하고 그냥 버렸겠지만 보증금이 붙게 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반환을 하겠죠. 그래서 투명 페트병을 다시 반환을 받아서 왜냐하면 플라스틱 재료 중에는 투명 페트병이 재활용 가치가 가장 높은 자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모아서 재활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제도 도입이나 시행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점 이런 거는 없을까요? 일단 투명 페트병만 보증금제를 하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재활용 선진국인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한국에 살고 있는 빈병뿐만 아니라 페트병 일반과 캔까지도 보증금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는 소위 말하면 땅에 길거리에 막 버려지지 않거든요. 제대로 딱 흡수가 돼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재활용하는 것인데 페트병 중에서도 투명 페트병만 한다 그러면 좀 다른 페트병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고 혹시 또 잘못되게 된다면 소비자들도 투명 페트병 그 제품을 꺼려하거나 생산자들도 투명 페트병에 넣는 걸 꺼려할 수가 있겠죠.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게 의도와는 달리 약간의 그 반감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좀 이 탈플라스틱 정책에 대해서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탈플라스틱 사회로 한 발짝 내딛는 와중에 이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종이 빨대를 사용한 지 7년 만에 이제 식물성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정부부터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환경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정책을 진행을 해야 네.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관련된 그 순환 경제도 육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종이 빨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한국에서 생산되는 종이 빨대 같은 경우는 품질이 되게 많이 좋아져서 예. 그런 소비자의 불편 문제라든가 잔류 문제도 거의 다 해결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정책을 뒤집어버리면 기존에 있던 업체도 문제지만 그럼 누가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고 해야지만 이게 발달돼서 사용의 불편도 적게 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환경오염하면서 그 산업만 유지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고요. 종이컵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2023년도에 발표하기 전까지는 식당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다용컵 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로 한번 식탁에 가보시면 종이컵이 이제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게 환경을 위해서 다시 하겠다?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엄청난 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는 것들은 일관된 정책을 쓰지 못하게 되면 그 산업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 환경도 문제가 되고 경제와 환경을 다 같이 놓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환경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일회용을 줄이고 다용을 사용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계속 진행을 해야지만이 두가 경제와 환경을 모두 잡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정책을 합니다. 예, 말씀처럼 일관성 있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대표님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현상이 거리에 공공 쓰레기통이 다시 생기는 추세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쓰레기통이 없어진 이유는 사실은 쓰레기 종량제를 30년 전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부담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건데. 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무단 투기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없앴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왜냐 그러냐면 또 이 논란이 나온 이유가 우리가 길거리에 버리기 너무 많아졌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일회용 컵 요즘 테이크아웃 한다고 다 들고 다니시고 막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캔하고 페트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버릴 게 많으니까 쓰레기통이 없으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보증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게 길거리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밤낮 뗄 수 있는 일회용 컵, 캔, 페트 제도를 만든다면 거리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줄겠죠. 그리고 나서 좀 보완책으로 쓰레기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통도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통이 아니라 일회용 컵만 따로 모을 수 있는 쓰레기통. 이 동네에 이런 컵이 많이 놓으니까. 어느 지역 가면 담배꽁초가 많다더라고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디자인을 잘해서 무단 투기를 하지 않도록 해서 보완책을 쓸 때야지만 그게 소비자 좀 편리하게 되고 거리에 좀 쓰레기가 줄어들 효과가 있는 거지 단순히 쓰레기가 많아졌다. 네. 그냥 쓰레기통만 늘려서는 어느 지역도 제가 성공한 지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오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보증금 제도를 활용을 하고 일부 특별한 모양의 쓰레기통을 갖추어서 소비자들이 그 쓰레기통 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